자,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소식인데요. 이게 정말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수입차 브랜드 중 하나인데 스스로 판을 뒤엎는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거대한 도박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2026년부터 우리가 벤츠를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핵심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2026년 4월부터요. Retail of the Future, 이걸 줄여서 ROF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판매 방식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ROF요? 예,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말로는 직판제라고 할 수 있죠. 직판제? 그러니까 이제 벤츠 코리아가 소비자한테 직접 차를 판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좀 헷갈려요. 어차피 지금까지도 벤츠 코리아가 차를 들여와서 판 거 아닌가요? 중간에 딜러 사다 있었다는 것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피부로 느끼게 될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까지는 구조가 이랬습니다. 벤츠 코리아가 차를 수입해서 전국 11개의 딜러사에 도매로 넘깁니다. 아, 도매로요? 네, 그럼 각 딜러사는 그 차를 사와서 자기들 재고로 쌓아두고 저마다 다른 할인율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팔았죠. 아하, 그래서 같은 E클래스라도 한성모터스 가격 다르고 더클래스 효성 가격이 달랐던 거예요. 심지어 같은 전시장 안에서도 어떤 영업사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견적이 달라졌고요. 아하. 그래서 벤츠는 발품 파는 만큼 싸게 산다는 말이 거의 공식처럼 있었던 거군요. 저도 예전에 차 사려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견적 비교하느라 진땀 뺐던 기억이 나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그 발품이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네, 벤츠 코리아가 직접 전국의 모든 차량 가격을 딱 하나로 통일해서 결정해요. 그리고 온라인 홈페이지든 오프라인 전시장이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모두가 똑같은 가격표를 보게 되는 거죠. 와, 이게 바로 가격 정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이고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차를 팔던 그 많던 딜러사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판 다 내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딜러사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역할이요? 네, 기존 딜러사들은 이제 에이전트, 그러니까 파트너사가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딜러사가 수백억 원어치 차량 재고를 직접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잠시만요. 딜러사가 재고를 안 가진다고요? 그럼 전 시장에 있는 차들은 다 누구 건가요? 전부 벤츠 코리아 소유의 재고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딜러사는 이제 재고 관리나 자금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순수하게 고객 경험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고객 경험이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고객 상담, 시승 주선, 차량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찬 대를 팔 때마다 벤츠 코리아로부터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군요. 재고 부담이 사라지는 건 딜러사 입장에선 엄청난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자료를 보면 벤츠는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BMW랑 1, 2위를 다투면서 정말 잘 팔렸잖아요. 네, 그렇죠. 굳이 이렇게 잘 돌아가던 시스템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할인 안 해주려고 밑작업하는구나 하는 의심부터 들거든요. 하하, 그 의심이 정확히 핵심을 짚고 있어요. 물론 벤츠는 공식적으로 가격 투명성 확보와 브랜드 가치 회복이라는 아주 멋진 목표를 내세웁니다. 네,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네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죠. 여기서 브랜드 가치 회복이라는 말이 단순히 비싸게 팔겠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이건 사실 자동차를 거의 가전제품처럼 온라인 쇼핑하는 시대에 대한 벤츠의 대답이에요. 자동차를 가전제품처럼 쇼핑하는 시대에 대한 대답이라 그게 무슨 뜻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명품 시계나 가방을 살 때 백화점 매장마다 가격이 달라서 흥정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없죠, 당연히. 어느 매장에 가든 가격은 똑같고 우리는 온전히 제품과 그 브랜드 경험에만 집중하죠. 벤츠는 이제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라 벤츠라는 경험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마치 애플이 애플 스토어를 통해 관리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딜러사마다 가격이 수백만 원씩 차이 나면 벤츠는 고급 브랜드가 아니라 무슨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나 볼 법한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거군요. 자료에 언급된 출혈 경쟁이라는 게 그렇게 심각했나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파국에 가까웠습니다.
일부 딜러사는 월말 실적을 맞추거나 경쟁사보다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 말대로 미치고 차를 팔았어요. 미치고요. 네, 자료에 나온 것처럼 한 딜러사가 연간 수백억 원, 많게는 천억 원, 1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1,000억 원이요? 자동차를 팔아서 어떻게 그런 엄청난 손해가 날 수 있죠? 이건 뭐 제 살 닦아먹기를 넘어서 뼈까지 갈아넣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이런 출혈 경쟁이 계속되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싸게 사서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딜러사들이 경영난에 빠지고요. 결국 이건 영업사원들의 이탈이나 정비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벤츠 본사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깎이고 판매망은 판매망대로 병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 코리아 대표가 고객에게 최고의 가격, 베스트 프라이스를 제시하겠다고 한 건데요. 네네. 여기서 최고의 가격이란 가장 싼 가격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투명한 가격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사의 큰 그림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투명한 가격이라는 게 결국 할인 없는 비싼 가격을 포장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본사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걸 너무 좋게만 보는 건 아닐까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짚어보죠. 이게 우리한테 정말 좋은 점이 있긴 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장점부터 이야기해보죠.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공정함과 편리함입니다. 공정함과 편리함. 네, 더 이상 좋은 할인을 받기 위해 아는 사람을 동원하거나 수십 군데 전시장에 전화해서 견적을 비교하는 그런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아도 돼요. 아, 그건 정말 편하겠네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가격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전시장에 가서 시승해보고 계약하면 끝입니다.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든 협상에 능하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도 호갱이 될 걱정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확실히 그 점은 엄청나게 편리해지겠네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요. 그럼 이제 모두가 예상하는 단점, 역시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이겠죠. 이게 얼마나 크게 다가올까요? 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자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죠. 지금까지는 연말이나 분기 마감 때 혹은 비인기 색상 재고를 대상으로 영업사원 재량까지 더해져서요. 공식 가격보다 수백만 원, 인기 없는 모델은 1,000만 원에 가깝게 할인을 받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소위 딜의 묘미라는 게 있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직판제 하에서는 이런 추가 할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본사가 정한 가격이 곧 최종 가격이니까요. 결국 제값 주고 사야 한다는 거네요. 싸게 잘 샀다는 만족감은 이제 느끼기 어려워지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질 구매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파격적인 할인을 기다리며 구매를 계획했던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직판제 도입을 두고 딜러사 직원들의 반발이 아주 거세다고 들었습니다. 소스에 보니까 전국 금속노조 소속 직원 1,000여 명이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까지 열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러다 당장 차를 사려는 사람들한테까지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현재 가장 큰 갈등 요소이자 잠재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1,000여 명이면 정말 큰 규모죠. 이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임금 하락, 둘째는 고용 불안입니다. 임금 하락은 왜요? 아까 수수료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존에는 기본급에 더해서 판매 실적이나 추가적인 금융상품 판매 등에 따른 성과급, 즉 인센티브 비중이 컸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영업사원은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죠. 아, 그렇죠. 하지만 직판제 하에서는 고정 수수료 체계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개인의 노력이나 역량과 무관하게 수입이 고정되거나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될 거라고 우려하는 겁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확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고용 불안은 또 어떤 문제인가요? 판매 과정이 단순화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전에는 각 딜러사가 재고 관리, 마케팅, 판매 전략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걸 본사가 통제하잖아요. 네. 그럼 딜러사 입장에서는 인력을 지금처럼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죠.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 거라는 공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는 이 상황을 수익은 본사가, 위험은 현장에 떠안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생계가 걸린 문제니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겠군요. 이런 격렬한 반발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자료를 보니 딜러사와는 독립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라서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던데 좀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딜러사 소속 직원들은 벤츠코리아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니까요. 원청 하청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바로 그겁니다. 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신차 출고가 늦어지거나 사후 관리에 AS 예약이 더 힘들어지는 등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아, 브랜드의 얼굴인 현장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최상의 고객 서비스가 나오겠어요?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직판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만약 벤츠의 이 거대한 도박이 성공한다면 수입차 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벤츠가 길을 닦으면 다른 브랜드들도 줄줄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실 직판제 자체는 벤츠가 처음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미 테슬라는 브랜드 출범 때부터 100% 온라인 직판제를 운영해왔고 폴스타나 혼다 같은 브랜드도 비슷한 방식을 도입해서 운영 중입니다. 아, 이미 다른 브랜드들이 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왜 유독 벤츠의 행보가 이렇게 큰 주목을 받는 건가요? 바로 위상 때문입니다. 벤츠는 테슬라나 폴스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국내 수입차 시장의 판도를 움직이는 거대 플레이어예요. 그렇죠. BMW와 함께 시장의 1, 2위를 다투는 가장 상징적이고 영향력 있는 브랜드죠. 이런 브랜드가 전통적인 딜러사 중심의 판매 방식을 버리고 직판제로 전환한다는 건 시장 전체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말하자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죠. 게임 체인저라. 그럼 최대 경쟁사인 BMW의 반응이 가장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만약 벤츠의 직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수익성도 개선되고 고객 만족도도 높아지는 결과가 나온다면 BMW는 물론이고 아우디, 볼보 같은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다 따라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비슷한 방식의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단순히 한 브랜드의 판매 정책 변화를 넘어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딜러사를 중심으로 한 국내 수입차 유통 구조 전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야말로 지각 변동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26년 4월부터 전국 어디서가 동일한 가격으로 차량을 직접 판매하는 직판제를 시행합니다. 둘째, 소비자는 더 이상 발품을 팔아 할인을 받을 수는 없지만 대신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차를 구매하게 됩니다. 다만 실질 구매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판매 직원들은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브리핑이었습니다. 벤츠는 이번 결정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럭셔리의 미래라고 보고 큰 베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모든 가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알던 거래의 기술이나 흥정의 즐거움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고가의 물건을 살 때 가격표는 협상의 시작점이 아니라 마침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